자,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이권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거 혐의 두 가지입니다. 옵티머스 수사했을 때 2019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 그때 부실 수사해가지고서는 당신이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커졌어! 라고 하는 거 보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사들이 위증 교사를 했었는데 그 검사들을 감찰하려고 했었는데 방해했다는 의혹이다라고 걸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면 옵티머스는 그 감사에서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이 10월 달인가 감사를 한 몇 건을 던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용두사미의 흐지부지 그다음 후속 기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요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보고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감찰 방해 의혹인데 이거는 한명숙 전 사건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징계위를 꾸렸잖아요. 막 긴급 투입돼가지고 징계를 꾸렸는데 그 막 기라성 같은 분들 우리 심재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신성식 그다음에 이런 분들 이용구 이런 분들이 오셔서도 또 뭐 저기 교수님 안진 교수님 뭐 이런 무혐의 했던 거예요. 그 두 개를 왜 공수처가 이거 두 개를 꼭 집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아마 사생에서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을 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야당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당한 법쟁이 아니라 왜냐하면 4월 23일 날 보도자료 4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966건인데요. 검사에 대한 게 408건이랍니다. 근데 지금 저는 서초동에 소문을 한 2,000건 됐다고 하는데 이제 SBS에서 확인해 준 바로는 1,400건쯤 접수가 돼 있대요. 네. 공수처에. 그러면 곱하기 해보세요. 그 비율이 그대로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500명은 넘었겠죠. 검사가. 그죠? 어. 그런데 그 검사 중에 왜 하필이면 윤석열 전 총장을 대상으로 왜냐면 이규원도 가 있고 이성윤도 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성윤, 이규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더욱더 긴급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직무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징계는 절대 안 해요. 법무부에서. 그럼 공수처에 이제 고발하는 검사나 판사를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 피해 입었으니까 내가 그냥 괴롭혀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도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판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 안 된다.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뭐 기소도 하고 직무도 배제해달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직무도 수행 안 하고 다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을 수사하자는 거는 국민들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행보를 시작하니까 바로 이 사건은 거의 2호 사건 아닌가요? 이렇게 네.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피해도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의미도 없고 무혐의로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으로 했더니 여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거물급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성윤 이런 사람은 못하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막 치고 올라오는 아마 제일 35% 넘은 날 수사한다고 막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제일 높게 네. 찍은 날.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처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하고 능력도 의심스러운 공수처가 의도조차 불온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아 우리 의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제 관련 기사랑 뭐 자료 좀 뽑아서 드렸는데 안 보고 오셨거든요. 원고를 그냥 아예 안 보고 그냥 아니 하세요. 제가 그냥. 출발을 일찍 해가지고 못 봐서 아, 네, 그냥 다음부터 좀 안 드릴게요. 그냥. 아니요 주시면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시고 탁탁탁탁 질문을 지금 답을 다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공수처 사건 처리 과정에 따르면요, 분석 조사 담당관의 분석 의견서를 통해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 몇 호 이렇게 붙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증거 추가될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요. 1호 사건 네. 뽑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네. 기소를 못 하는데 그 그렇죠. 1호로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네. 근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호 사건에 대해서 네, 네.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기소 못하는 사람을 왜 1호로 했냐. 압수수색조차 위법하게 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2호 사건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곤란한 걸 약간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수처에 별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논란만 안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논란조차 일으키니까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슈퍼챗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열심히 또 논리적으로 구축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대8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님 누구시죠? 여기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 하셨던 분이 글 올리셨던 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한자가? 누구요? 김유철 원주지청장 김유철.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부장검사였는데 그 옵티머스 사건 담당 네. 사건 당시에 그리고 이게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전파진흥원에서 의뢰했다가 그렇죠. 수사받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지시로 수사 의뢰한 거지 피해도 없고요. 다른 피해자도 모르겠고요. 그냥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더니 그냥 각하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 내려주세요. 저희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이거를 사건을 고소 고발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지난번에 얼마나 심하게 싸우셨는지 추 장관님이랑 얼마나 심하게 싸우셨는지 제가 그때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까지 다 해서 기사 스크랩까지 다 해서 정말 수천 장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유철님이 올리신 것도 다 봤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데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뭐냐면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옵티머스 전 대표랑 지금 대표랑 싸워서 경영권 지들끼리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들끼리. 거고 우리 피해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요라고 말한 게 기록에 다 있대요. 그래서 무슨 기록이 새로 나올까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졸속 수사였냐는 건데 그때 이 옵티머스가 이 진흥원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넣었냐면 성지건설에 넣었어요. M&A 하는데 넣었는데 근데 성지건설을 마침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지검 수사 다 한 것도 보고 아주 신중하게 봐야지 그러면서 2019년 5월에 남부지검이 그 사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럼 이거 성급하게 종료한 거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이 뭐냐면은 6개월 이상 걸린 수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7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4개월 동안은 조사분과 조사관한테 넘어가 있었대요. 조사과에 넘어가 있었대요. 그러면 검사가 수사한 건 3개월짜리거든요. 그럼 이건 윤 총장한테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윤 총장에게는 너무 닿지 않는 아주 너무 작은 일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옵티머스 문제가 아니고 진흥원에서 우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누가 과학기술부에 민원 넣어가지고 찔러가지고 경영자들이 막 한 거거든요. 우리 피해 없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자료가 있대요. 김유철 변호사 원주지청장에 대해 따르면 이 브루스 글을 아주 오랜만에 끝내가지고 그냥 아주 잘 봤어요. 근데 뭐가 더 나올까 궁금하고요. 한명수 건 관련해서는 우리 이용구 전 차관이 무혐의 결론 내셨다는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공수처에 고발한 걸까? 그분 윤석열 총장만 14번 고발하신 프로 고발러라고 별명이 붙으신 분이라고 하네요. 사세행의 김한매 대표신데요. 사업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분 정말 이름 좀 알려진 검사분들은 다 많이 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아셨어요? 아니 저희는 사세행만 알고 이름은 좀 특이하시잖아요. 한글 이름이신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통 김 대표는 이랬는데 이름을 전체 다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안 좋은 일로 또 회자가 돼서 저희가 팩시잖아요. 저희가 김민석 기자가 쓴 건데 예, 이제 저 친한 기자들끼리는 좀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대표님이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 조민 관련해서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의사분들이라든지 뭐 단체장분들 이런 분들 막 고소하고 고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 가지고는 추미애 장관한테 불리한 그 아드님과 관련해서 불리한 주장하신 분들 고소하고 프로 고발러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에는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동탄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시비에 휘말려서 노래방 주인에게 폭행당한 뒤 업주 A씨를 특수폭행 및 감금, 협박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뭐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상임 대표가요 무릎을 김상인 대표가 그 노래방 주인이 맞았어. 노래방 그래서 주인이 무릎을 때렸어. 마이크로 맞았어. 왜냐?
이제 노래방 도우미비를 안 줬거든. 아니, 돈을 안 내니까. 그 도우미 부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A 씨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찰에 끌려갑니다. 김한매 씨랑 같이 벌금형 선고받고 영업정지 60일을 당한 뒤 노래방을 팔고 낙향했다. 영업정지 60일 당하면 네. 임대료하고 고정비용 많이 드니까. 우리 팩시의 김민석 기자가 오. 열심히 찾아서 저에게 토스를 해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지금 해보죠. 근데 사건 관계는 여기까지 짚어보고 근데 이게 공수처가 이걸 건든 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도대체 왜 자꾸 윤석열 키워주냐 왜 제발 좀 그만해라 뭐 김진욱 처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진욱 처장을 저희도 조금은 알죠. 예. 그리고 이제 평판을 알죠.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네. 김진욱 처장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 방송이 아니니까 해도 되죠. 여기는 이게 그치 기계적인 균형 안 네네. 맞춰도 되고 조심을 좀 그 평이 그런 평이 있어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든 보수 정부든 다 이제 적절히 잘 지내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여기 분노하면서 야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중보다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 진보 패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지금 그 네.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성향이 그렇게 진보 쪽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영국 저기가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말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 연수원 23 연수원 아니요 더 높은 기수인데 뭐 미국 유학을 할 때 내지는 김앤장에 있을 때 김앤장에도 오래 계셨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같이 근무한 분들이 유연하다고 유연하다고. 그럼 이게 지금 나중에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직접 엑스맨인 거예요, 이런 거. 유연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두아 의원님은 웃으면서 무서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이두아님, 방송 천재 이두아님과 함께 6,600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아님 진짜 인기 짱이네요. 아니. 저 팩시 최고 기록 달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아예 그냥 무시하겠다. 네, 여기는 뭐 무혐의 다 나온 거고 그거 아무리 해봤자 새로운 사실 그러셨는데 내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보고할 일이 절대 없다고 그 김유철 총장이 막 또 자세하게 너무너무 잘 썼죠. 보고서를. 그거 읽으면 다 해명이 돼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도 그때 추미애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들어와서 다 감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고 신성식 반부패부장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무마가 됐겠어? 무슨 잘못이 있었으면 그때 다 드러났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도 없고 기록도 다 남아 있어요. 서류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 진술 확실하고 내규도 확실한데 뭐가 새로 드러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네. 우당 이혜영 선생 거기 이제 그 기념 예, 예. 행사 기념관 행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얘기 좋은 말씀 하셨지만 조금 더 기대했던 사람들이 약간 실망을 했는데 네. 오히려 공수처가 막 고발 사건 수사 착수한다니까 검사는 우리가 다 강경하고 남만 수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정말 총장을 하고 나와도 핍박을 저렇게 받는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수사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약간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얻어맞는 사람에게 잘 핍박을 해주죠. 받죠. 네. 그래서 여당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왜 해주냐 그리고 불만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떳떳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는 뭐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력을 아니까. 어쨌든 네 김준욱 검사님이 데리고 있는 검사들은 실력은 조금 없는데 실력이 없다기보다 없을 수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지금 수사하라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경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네네. 없잖아요. 수사 경력이 많은 분들. 저 변호사 된 지 96년에 자격증을 땄어요. 제 변호. 그러니까 93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요. 94, 95 연수원 다니고 96년에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번호를 4,000 몇백 번으로 등록을 했는데 저 수사하라는 못해요.
20 몇 년 했잖아요. 제가 변호사를. 뭐 중간에 뭐 국회의원도 좀 하고 좀 그 약간 변호사를 열심히 안 했다 치더라도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저 수사하라는 못해요. 저는 사실 전 자신 없어요. 한 가서 3년에서 5년 트레이닝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정말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공수처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 7호, 8호를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다. 대선 후보 야권에서 1위 찍은 날 한다. 막 하니까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게시판을 많이 봤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도와주는구나. 네. 그런 그렇게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순풍에 그러니까 그 네. 우당 선생 기념관에서 조금 실망했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그 다음에 바로 도와줘서 지지율 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역시 되는 집은 뭘 해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끼리 그 법조인들하고 아니 저는 정치인들끼리. 인터넷을 많이 봤으니까 뭐 진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사건인가 봐요. 전 엠팍을 자주 들어가는데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온 건 처음 그래요? 봤어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많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큰 사건인데 너무 좀 누군가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추미애 전 장관은 공수처가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상당한 증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렇게 뒤집어 놓고도 못했는데 그 검사들 2,000명 데리고도 못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뭔가요? 아. 능력이 없다는 건가? 뭐 그 몇 달 지났다고 지금 갑자기 그 일은 옛날 일이고 네. 그 몇 달 사이 만들어진 거는 그게 제대로 기억이 새로 난 걸까요? 사람들이 아니면 뭘까요? 이상하죠. 새로운 게 드러난다면. 차라리 시를 쓰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뭐 이런 거 맞아. 쓰시잖아요. 서러우실 때. 본인 시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좀 약간 쫓기듯이 나오셔가지고 다 못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자, 추 장관, 윤 총장 행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이나 같다.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에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또 대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적대적 공존 비슷한 거잖아요. 저거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마크를 하려면 내가 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존재감을 항상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검사가 대권을 직행하는 게 유례가 없다. 뭐 유례 없는 일 계속 생기죠. 30대 예. 지금 당수도 생기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국민의 요구인데요. 뭐 이분이 정치하겠다고 해서 막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드셨는데 뭐 추미애 전 장관은 특히 할 말이 없으실 텐데 할 말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그때부터 옛날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추 장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추 장관이 그동안 웹 발신한 거랑 지시한 거랑 감사 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발언하신 것만 모은 페이퍼 이만큼이거든요. 와, 말씀 그렇게 하시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의 결과가 그런 액션들의 결과가 바로 이 윤석열 억압 그리고 뭐 지지율로 이어진 선대위원장이다 것 뭐 이렇게 아니냐. 얘기하는데. 왜냐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왜냐면 그냥 원래부터 정치할 생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하시기에는 본인이 네. 거기서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검수안박까지 가려고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자신은 또 다른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도 대선 출마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정치를 하면은 그 악마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치 검사 되면. 근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데 자기는 그러면은 정치 검사를 수장이었잖아. 부하랑 이런 부하고 지휘관계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는 해도 되나? 본인 난 뭐지 이거 다 선택적으로 생각하시나 보죠. 그리고 저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자기 부하가 하면 악마가 하는 거고 자기가 제가 하면 천사가 하는 건가? 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기는 제 명을 거역한다 이걸로 제일 유명해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다 드러나는 거고 민주당은 그런가 봐요. 여기도 대표하셨잖아요. 그쵸. 송영길 대표도 난 깜짝 놀란 게 배신자 프레임도 뭐 할 말이 많지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임명을 계속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총장이 통제할 대상인가요? 그리고 막 은혜 운운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왕조 시대냐 뭐 검사로 할 만하니까 시켜준 거지 대통령이 무슨 왕조 시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대표들이 특히 법조인인데 이렇게 왕조 시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서 네. 제가 민망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짚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정말 상당히 신사적이야. 누굴 때릴 뿐이 전혀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임명을 한 그 분 있지 않습니까? 이용구 전 허겁지겁 차관. 임명했죠. 허겁지겁 임명을 했는데 그 11월 6일 날 경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저기 신사적이고 누굴 때릴 뿐 아니야라고 추 장관 말씀하셨는데 어디 인터넷이 안 되는 산골에 들어가 계신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저걸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 화면을 보셨고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방송 같이 하면서 네네. 말씀을 드렸지만 23기인데 제가 직접 몰라요. 그리고 23기 또 후배 판사 뭐 이렇게 동료로 근무했던 분 몇 명한테 딱 전화를 하니까 평이 똑같더라고요. 앞에 평은 달라요. 뭐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달라 내지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달라. 제가 노는 유유상종인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달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판사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평은 다 다른데 뒤에 딱 끝맺는 말이 동일해요. 다만 주사가 심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저 몇 통 돌리니까 나오던데 전 이상한 게 김혜숙 인사수석도 법조인입니다. 우리 선배예요. 우리보다 몇 년 선배니까.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인사수석 되게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민정비서관도 청와대 되게 오래 있었으면 이 세 평 수집하려고 이제 인사하면서 법조인들은 또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테고 하니까 한두 통 전화 돌리면 금방 다만 주사가 심해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법무실장 그만두고 그때도 바로 또 술을 많이 드시고 네.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서초동에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진상을 부렸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왜냐하면 4월에 그만두고 4월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12월에 고해 네. 12월에 임명했으니까 그 소문이 쭉 돌았는데 아웃사이더신가 법조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에 자신은 아웃사이더는 아니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폭행 관련해서 저도 얼핏 아웃사이더일 수도 이렇게 있어요.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어 이렇게 응. 말씀하셨어요.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개념치 않았다. 아니 지금 이게 얼핏 지나가면서 들을 일입니까? 아니 이게 얼핏 지나가면서 들어도 개념치 않을 일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술 마시고서 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데 법무부가 개념치 요거를 않으시지? 알고도 청와대 쪽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고도 징계하느라고 허겁지겁 임명을 했느냐 이게 무서운 지금 포인트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추 장관께서는 얼핏 지나가면서 들을 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참 무슨 초식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거 들었다고 생각하면 얼핏이라도 들으면 진짜 너무 심각해서 항상 공직 인사에선 배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청와대 아까 내가 인사수석하고 김혜숙 수석 그다음에 이광철 비서관 얘기했는데 아웃사이더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든 징계를 해야 되니까 개념치 않은 거죠. 여기 나오는 표현. 개념치 않다. 얼핏 지나가며 들었지만 개념치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웃사이더였던 게 아니고 또 뭐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개념치 않은 거겠죠. 그냥 보고는 다 흔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되게 높게 그것에 중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시려는지 오히려 모르겠네요.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잡으려다가 아니면 이렇게 징계가 막 촉박하고 막 허겁지겁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얼핏 지나가면 들었다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